퇴근길 버스 안에서 뒤에 있던 남자의 그것이 내 엉덩이를 깊게 스치던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을 느낀 나는 싫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에 둘러싸여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웬일이니? 웬일이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내게 신호를 주는 건가? 미친 거 아니야? 뒤돌아서 얼굴을 볼까? 아니야.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자. 근데 나쁘지만은 않은데? 거기서 여긴 너무 좁잖아. 다들 비좁아서 난리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날 버스 안.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서 공기가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코너를 돌 때마다 몸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그 혼란 속에서 갑작스레 그의 존재가 내 등 뒤를 파고들었다. 처음엔 버스의 흔들림 탓에 우연히 스친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그것이 내 엉덩이를 스치며 대담하게 천천히 마치 나를 노린 듯 정확하고 집요하게 움직였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쾅대며 귀까지 울렸고 피가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게 느껴졌다. 주위에 낯선 사람들 냄새, 땀과 향수와 먼지가 섞인 그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내 모든 감각은 오직 그에대로 쏠려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다리는 땅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결, 뜨겁고 거칠게 내 목덜미를 스치며 피부를 태우듯 달아오르게 했다.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의 몸이 더 세게 밀착됐고 그 감촉이 점점 더 깊이, 더 노골적으로 파고들었다. 내 손은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조차 그의 체온이, 그 묵직한 압박이 온몸을 휘감았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입술은 바짝 마르며 갈라지는 게 느껴졌다. 주위의 대화 소음, 버스 엔진 괴용이 멀어지며 오직 내 호흡과 그의 리듬만이 세상을 채웠다. 수치심? 폭발할 때 솟구쳤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건 내 안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전율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생생하고 위험하게 격렬하게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내 안에 잠든 야수 같은 본능을, 억눌린 욕망을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불꽃이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그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슴 깊은 곳에서 잠자던 그 야생의 무언가가 꿈틀대는 걸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린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나를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오늘도 알람은 새벽 5시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당동 원룸의 낡은 천장에는 어제와 똑같은 얼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곰팡이인지 습기 자국인지 모를 그 검은 점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쓸쓸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화장대 거울을 보니 59살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눈가주름은 어제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미라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이구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면대로 향하면서 미라는 어제 확인했던 통장 잔고를 떠올렸어요. 12만 3천 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이번 달도 빠듯할 게 뻔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백화점에서 망설임 없이 옷을 사고 친구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곤 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이마에 손을 대고 지그시 눌렀습니다. 요즘 부쩍 머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나이 때문일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진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식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서 우유 한 잔과 함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빵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7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을 나서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집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둘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 위층에서는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3년 전부터 계속 입던 옷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어요. 세무서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처지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립스틱으로 생기 없는 입술에 색을 입혔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화장품을 많이 줄였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쓸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언제 갈아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이 살짝 아픈 걸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웠어요. 옷을 더 챙겨 입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는 귀찮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정도 걸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에서 생활의 냄새가 났어요. 빨래 널린 베란다, 작은 슈퍼마켓, 오래된 미용실. 모든 게 소박하고 평범했습니다.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벌써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라는 맨 뒤쪽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15분. 버스가 오려면 아직 5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폰으로 뉴스를 봤어요. 경제기사, 정치뉴스, 연예 소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버스가 멀리서 오는 게 보였습니다. 빨간색 시내버스였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아침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가 더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미란도 함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 안은 정말 꽉 차 있었어요.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어컨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체온 때문에 금세 더워질 것 같았어요. 미라는 뒷문 근처 구석진 곳에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급출발하면서 몸이 뒤로 쏠렸어요. 미라는 손잡이를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세무소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통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파트들, 상가들, 사람들이 줄줄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다를 바 없을 것 같았어요. 미라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버스가 세무사업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0분이나 늦었어요. 지하철 고장 때문에 도로가 막혔거든요. 미라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모두 급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세무서 건물 앞 계단을 올라가며 미라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9시였어요. 다행히 지각은 면했지만 여유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임시직이라는 처지상 지각이라도 하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벌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낡은 책상과 의자, 오래된 컴퓨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전 업무는 서류 정리였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분류하고 입력하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11시쯤 되었을 때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복도 끝 휴게실로 향했어요. 작은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흐려 보였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침에 우산을 안 가져온 게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떻게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휴게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숙이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미란보다 2살 어린 57살이었지만 훨씬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미란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영숙이 자판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버스가 너무 막혀서요. 지하철이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요즘 교통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데 미란 씨, 요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숙의 말에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지겨웠을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미란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미란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 씨, 혹시 새로운 취미라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요가나 등산 같은 거 말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걸 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나요? 요즘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인생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재밌는 일도 있어야죠. 영숙의 말에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밌는 일이라. 언제부터 그런 게 없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김밥 천국이 제일 나았어요. 저렴하고 빨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참치김밥 한 줄과 미역국을 시켰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 2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대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니까? 한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더라고. 50년 만에 말이야.
첫사랑이었는데 결혼하면서 헤어진 사람이었거든. 세상에, 그러면 이제 만나실 거예요? 이미 만났어, 지난주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20살 처녀 같은 톤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런 감정이 생기나요? 그게 말이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 가슴이 뛰는 건 언제든 가능한 거야. 사랑에는 정년이 없어. 미라는 김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러워요. 저는 남편 죽고 나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말이야. 할머니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미라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도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계속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첫사랑을 만나 설렌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32살 때였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그는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보다는 안정감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바빠진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빚더미 안게 되었고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성격도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해방감이 더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지금까지 연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59살에 무슨 연애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로 나이는 숫자일 뿐일까? 59살에도 가슴이 뛸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퇴근 시각이 되자 미라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더 짙어져 있었어요. 정말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나 봤어요. 오늘도 버스는 10,000원일 게 뻔했습니다. 미라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새로운 만남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첫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꽉 차서 미라는 타지 못했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우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정말 오늘은 재수가 없네.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완전히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라는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버스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두 번째 버스에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두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어요. 미라는 뒷문 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집까지는 4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라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서둘러 출근했고 점심시간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당역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니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빠른 걸음으로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옷이 조금 젖었지만 다행히 감기 걸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원룸 건물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공간이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원룸은 8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책상 하나, 그리고 구석에 있는 간이 주방이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따로 있었지만 샤워 부스가 너무 좁아서 불편했습니다. 미라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하루 종일 일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어요.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 메뉴를 생각해봤어요. 계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김치 볶음밥을 해먹기로 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치고는 괜찮은 메뉴였습니다. 간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미라는 예전을 떠올렸어요. 강남 아파트에 살 때는 큰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딸도 함께 살았어요. 저녁 식탁이 항상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만들어서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만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젊은 사람들 위주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라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 너는 어때? 요즘 일이 많다고 했는데. 네,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요. 그런데 엄마, 몸은 괜찮으시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고요. 지혜는 항상 미란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있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그런데 너는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와. 보고 싶다. 네,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갈게요. 그런데 엄마, 혹시 뭔가 새로운 취미 같은 거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동네에 문화센터 같은 데도 있을 텐데. 지혜의 제안에 미라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영숙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글쎄다,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하겠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59살이면 요즘 시대에는 정말 젊은 축이에요. 지혜의 말이 오늘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와 겹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가? 생각해 볼게. 네. 그리고 엄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정말로 괜찮으신 거죠? 딸의 걱정스런 목소리에 미란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사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도 자신의 생활이 있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회사 일도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미라는 지갑을 꺼내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서 잔고가 15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는 빠듯하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썼는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가진 옷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나 흰색 셔츠 중에서 골라야 했어요. 새 옷을 사고 싶었지만 아직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아팠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눈부셨어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딸과 통화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말, 가슴이 뛰는 건 언제든 가능하다는 말이요. 미라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59살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자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란을 탓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보증을 잘못 써서 망했다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것도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더욱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미라는 베개를 껴안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만남이 가능할까? 내 나이에도 설레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쓸쓸한 소리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밤은 잠들기 좋았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아침 버스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미라는 평소보다 빨리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도 그렇고 딸과의 통화도 그렇고 뭔가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했는데 오늘은 파운데이션도 꼼꼼히 바르고 립스틱도 조금 더 진하게 발랐어요. 옷도 평소와 다르게 골랐습니다. 어두운 색 몸만 입던 습관을 버리고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1년 전에 산 옷인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아침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빵에 잼만 발라 먹던 것을 계란까지 붙여서 샌드위치로 만들었어요. 우유 대신 커피도 내려 마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보다 좀 더 밝아 보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을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비 덕분에 공기도 깨끗해 보였어요. 길가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지하철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니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왔을 때는 너무 꽉 차서 탈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라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맑을 예정이었어요. 기온도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미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버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라는 손잡이를 찾았습니다. 뒷문 근처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겨우 구석진못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남자가 뒤에서 올라탔습니다. 마지막에 간신히 탄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뒷문 쪽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라는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그때 뒤에서 온 남자가 미란 바로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라는 다시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닿기 어려웠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급출발하면서 뒤에 선 승객들이 모두 앞으로 쏠렸어요. 그 순간 미란 뒤에 서 있던 남자의 거기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미라는 깜짝 놀라서 몸치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한 톤이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돌려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뜻으로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남자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승객들이 더 밀려 들어와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결국 그는 미란 바로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가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몇 명이 내리고 또 몇 명이 탔어요. 하지만 여전히 빽빽했습니다. 미란과 그 간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거든요. 그 바람에 모든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미란도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뒤에 있던 남자가 미란의 어깨를 살짝 잡아줬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은 곳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미란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뒤에 선 남자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그의 체온, 숨소리, 심지어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미라는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큰 키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나이는 60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온화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했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약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몇 명이 내렸거든요. 남자는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었지만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란의 뒤쪽에 서 있었어요. 미란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공간이 생겨서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뒤에서 느껴지던 따뜻함이 사라지니까 허전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네 번째 정류장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서 계속 승객이 늘어났어요. 남자는 다시 미란에게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공간이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냈어요. 신호등이 많은 구간이라서 멈췄다가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승객들이 앞뒤로 흔들렸어요. 미란과 그 남자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했습니다. 어느 순간 미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언제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요. 큰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걸려 버스가 멈췄습니다. 잠시 흔들림이 없어지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미라는 뒤에서 들리는 그의 조용한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호흡이었어요. 신호가 바뀌어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급하게 가속했어요. 그 바람에 뒤쪽 승객들이 모두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남자의 몸이 미란의 등에 다시 닿았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앞쪽이 막혀서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미란은 그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신의 심장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란의 세무서가 있는 정류장에 가까워졌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뒤쪽으로 이동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차하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친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미라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모소로 향하는 길에 미라는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의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분명한 건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라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자꾸만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체온,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같은 버스를 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버스 정류장에 향했어요. 그때 미라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서 미라는 계속 아침 일을 떠올렸습니다.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목소리, 정중한 태도까지.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퇴근길 버스는 아침보다 더 복잡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 남자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같은 버스를 탈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9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미라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생긴 착각일까?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점심때 함께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영숙과 이야기하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미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자신의 과거 결혼 생활도 돌아보고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특히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걸 잃게 되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보증을 부탁한 사람, 은행, 심지어 미란까지 탓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혼자 중얼거리며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미라는 남자들에 대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쉽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나이 든 남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다들 복잡한 과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만난 그 남자는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행동도 정중했습니다.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처럼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일이 정말 우연이었다면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첫 번째 버스가 왔지만 너무 꽉 차서 탈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라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버스에 탔을 때도 그는 없었어요. 미라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뒤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남자가 정말 같은 버스를 매일 타는 사람일까? 아니면 우연히 한 번 탄 것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미란을 찾아왔어요.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미란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미란 씨, 뭔가 달라 보여요.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졌네요. 영숙의 말에 미란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어요. 그런가요?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화장도 더 진하게 하신 것 같고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영숙의 눈치가 빨라서 미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좀 신경 쓸 뿐이에요. 정말요? 근데 미란 씨, 혹시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영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라는 얼굴이 밝게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자고 털어놓기도 어려웠어요. 만나는 사람이란요. 제가 누굴 만나겠어요. 왜 안 되는데요? 미란 씨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59이면 요즘 시대에는 정말 젊은 축이에요. 영숙의 말에 미라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란 씨, 진짜로 좋은 사람 만나면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미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업무 시간에도 미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생긴 착각일까?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혹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해도 되는 걸까? 실망할 게 뻔한데 왜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걸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역시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인데 없었어요. 역시 우연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왔을 때 미라는 주저했어요. 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그가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탔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젊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어제의 따뜻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라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걸까? 한 번 스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 따뜻한 체온, 정중한 태도까지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미라는 베개를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런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혹시 내일도 같은 버스를 타보면 어떨까? 만약 그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혹시 착각이면 어떡하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과거에 남편에게 배신당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꿈틀거렸고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고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한 번 더 시도해볼까?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미라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도 안 만나면 정말 포기하자.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마음을 졸일 수는 없었어요. 옷을 고르는데 평소보다 더 신중했습니다. 어두운 색 옷만 입던 습관을 버리고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보니 얼굴색이 밝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긴장 때문인지 속이 조금 메스꺼웠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미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다른 시간에 버스를 탈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헛수고가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류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아직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일렀으니까 당연했어요. 미라는 평소 서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섰습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였어요. 몇 분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라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버스를 탔을 텐데 오늘은 망설였어요. 혹시 그가 두 번째 버스를 타는 건 아닐까 해서요. 결국 타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떠나고 나니 정류장이 조금 한산해졌어요. 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날만 우연히 탄 건 아닐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와 체격이 그날 만났던 남자와 비슷해 보였어요. 미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정류장에 도착해서 평소 자리에 섰습니다. 미란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란을 발견했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난 거였어요.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라는 평소처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도 같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자연스럽게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라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승객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고 오더니 미란 근처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인사드려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기억 속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톤이었어요. 미라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시는군요. 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혹시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세요? 그의 질문에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줘도 되는 건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강남역 근처까지요. 직장이 있어서요. 아, 그럼 저랑 비슷한 방향이네요. 저는 서초동 쪽이거든요. 서로의 목적지를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미라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커브길에서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미란도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미란을 지탱해줬어요. 조심하세요. 이 구간이 좀 흔들려요. 그의 손이 미란의 팔꿈치 근처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미란은 고맙다는 인사를 작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버스 안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미란과 그 남자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정거장을 지나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매일 뵙는데 계속 모르고 지낼 순 없잖아요. 미라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름을 알려주면 정말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아, 미란 씨. 저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교환하고 나니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서로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미란, 그리고 준석.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네 번째 정거장에서 준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란 씨, 혹시 이 버스를 매일 같은 시간에 타세요? 네, 보통 이 시간대요. 준석 씨도 그런가 봐요.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버스가 강남역에 가까워졌습니다. 미란이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2정거장 더 가야 돼요.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뒷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준석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럼 내일 또 뵐까요? 네, 내일도 이 시간에 탈 예정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미라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준석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미란도 작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면서 미라는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무서로 향하는 길에 미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도 기다려졌어요. 그날 오후 내내 미란은 준석 생각을 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정중한 태도,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게 좋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미라는 고민했어요. 혹시 준석이 같은 시간에 퇴근할까? 만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버스 정류장에 향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영숙이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대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영숙은 미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미란 씨! 오늘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영숙의 말에 미란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어요. 거울을 볼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확실히 보이나 봤습니다. 그런가요?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화장도 다르고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솔직히 말해봐요. 영숙은 눈치가 빨라서 숨기기 어려웠어요. 미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중식당으로 갔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영숙은 계속 미란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정말로 뭔가 생겼죠? 저한테는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요. 영숙의 끈질긴 추궁에 미란은 결국 포기했어요.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요즘 버스에서 만나는 남자분이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어떤 분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친구의 연애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미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일, 며칠 동안 고민한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름을 교환한 일까지. 영숙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준석이라고 해요. 서초동 쪽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준석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0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미라는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영숙 씨,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착각일 수도 있고요. 영숙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결혼한 사람은 아니겠죠?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영숙은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란 씨, 그분과 만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이에요. 요즘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영숙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미라는 영숙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정말로 준석을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퇴근 시간이 되자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준석을 만날 텐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영숙의 말 때문에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준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미란도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버스에 타서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준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일은 많이 바쁘셨나요? 그냥 평범했어요. 준석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혹시 점심은 누구랑 드셨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준석의 세심한 관찰력에 미라는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린 거였습니다. 회사 동료랑 먹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니겠죠? 준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라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쓸까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준석 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 또 뵐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준석의 솔직한 고백에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라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혜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딸이 받았어요. 지혜야, 나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하시니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딸도 미란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가족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신 거죠? 건강은 괜찮아. 너무 걱정 마. 미라는 딸에게 준석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준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영숙의 반응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밤 잠들기 전에 미라는 생각했어요. 영숙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정말로 준석을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하지만 한편으론 준석의 따뜻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걱정해 준 것,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솔직한 고백까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영숙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직접 준석을 더 알아가 보자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준석을 만날 생각이니 설렘이 더 컸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란과 준석의 만남은 일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 버스에서 만나고 퇴근길에도 가끔 마주쳤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준석은 생각보다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덕분에 지루한 출근길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 저기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 보셨어요? 잠들어서 코를 골다가 갑자기 깨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봤어요. 깜짝 놀라시더니 얼른 침 닦으시던 모습이 귀여웠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미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버스가 고장나서 모든 승객이 내려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1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기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또 다른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침에 커피 못 마셔서 아쉬웠거든요.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사서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석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매일 강남 쪽으로 가시니까 궁금했어요. 세무서에서 임시직으로 일해요.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임시직이라고 하시지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금 업무는 정확해야 하니까 책임감도 필요하고요. 준석의 말에 미라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일을 폄하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준석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해요. 요즘은 주로 리모델링 설계를 맡고 있어요. 건축이요? 멋진 일이네요. 예전만큼 큰 프로젝트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낡은 집을 새롭게 만드는 게 재미있거든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다음 버스가 와서 대화를 맞춰야 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버스에서의 대화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준석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은 독서를 많이 해요. 특히 여행 에세이를 좋아해요. 미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집에서 드라마 보거나 청소하거나요.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드라마도 좋은 취미죠. 요즘 어떤 드라마 보세요? 미라는 준석이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비 오는 날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비가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미란 씨, 우산 없으시죠? 저 우산 있으니까 함께 쓰실래요? 괜찮아요. 뛰어가면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준석은 자신의 우산을 펼쳐서 미란을 가려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우산을 쓰니까 어깨가 닿았습니다. 미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무서 건물까지 함께 걸으면서 준석이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는 비 오면 우울해져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를 5년 전에 잃었거든요. 준석의 고백에 미라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혼과 사별은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두 사람 사이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무서 앞에 도착해서 우산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준석이 말렸어요. 내일 아침에 돌려주세요. 오늘 오후에도 비 온다니까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석 씨가 젖어요.
저는 괜찮아요. 사무실이 가까우니까요. 준석의 배려에 미라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도 비가 내렸어요. 미라는 준석의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준석이 이미 와 있었는데 젖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산 빌려주셔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안 젖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젖은 건 금방 마르니까 괜찮아요. 미라는 준석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자신을 위해 자연스럽게 희생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버스에 타서 준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란 씨 걱정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걱정이요? 아침에 우산 없이 가시는 걸 보고 하루 종일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비 맞고 감기 걸리면 어쩌나 해서요. 준석의 솔직한 고백에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매일의 만남이 식별해졌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미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영숙의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준석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던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준석이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말해보세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날 이후로 준석이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혹시 자신 때문인가 걱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금요일 아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석이 조금 일찍 와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어제 집 근처에서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어요. 혹시 드셔보실래요? 봉투 안에는 갓 구운 크로와상이 들어있었어요. 아직 따뜻한 게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감동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뭔가를 준비해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아침을 못 먹고 나왔는데 정말 고맙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어제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요. 준석의 솔직한 고백에 미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도 자신처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크로와상을 나눠 먹었어요. 달콤한 버터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디 빵집이에요? 사당역 근처에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함께 가볼까요? 준석의 제안에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버스 밖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좋겠네요. 정말요? 그럼 내일 오후 어떠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에 사당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미라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사당역에 도착하니 준석이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 버스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훨씬 젊어 보였어요. 우와, 미란 씨, 정말 예쁘세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고마워요. 준석 씨도 멋있어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달랬어요. 그리고 함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빵집은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준석이 추천한 크로와상과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버스에서와는 다른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어떻게 찾으셨어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혼자 사니까 가끔 동네를 걸어 다녀요. 저도 혼자 살지만 산책은 별로 안 해요.
재미없어서요. 혼자 걷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생각 정리도 되고요. 언제 한번 함께 걸어보실래요? 미라는 준석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한강공원이 어때요? 날씨도 좋아졌고 단풍도 예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다음 주 일요일에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죠. 준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를 만나고 나서 아침이 기대돼요. 버스 타는 게 즐거워졌고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알람 소리가 반가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 씨, 혹시 이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미란 씨의 대답에 준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떤 고민이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미란 씨를 만나면서 과거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제가 살아온 길이 정말 옳았는지요. 누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래요. 혹시 후회하는 일 있으세요? 미라는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사업 실태, 보증 문제,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몇 가지 있죠.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도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들이요. 준석의 말에서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미라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준석이 미란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운해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 일요일도 기대돼요. 저도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미라는 버스에 오르면서 행복했어요. 오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준석과의 대화, 그의 따뜻한 시선,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석이 한 말이 신경 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말,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영숙의 반응도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행복한 마음이 더 컸어요. 월요일 아침 버스에서 준석을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있었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준석 씨는 어떠셨어요? 토요일 생각하면서 일요일을 보냈어요. 준석의 솔직한 말에 미라는 웃었어요.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일요일이 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만남이 기대되었어요. 미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요. 일요일 한강공원 약속을 이틀 앞둔 금요일 아침,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미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게실로 가서 마주 앉았을 때 영숙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2005년 신문 기사였어요. 제목에는 건설업체 부도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미란 씨.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미란은 신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당시 건축설계회사 대표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미란 씨, 남편분이 보증 서신 일로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미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2005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망하게 된 바로 그 해였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준석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대요. 보증선 사람들도 많았고요. 영숙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미란 씨, 나이도 맞고 직업도 건축 관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영숙이 가리킨 작은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모습이긴 했지만 분명히 준석이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미란 씨, 혹시 그분이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닐까요? 죄책감 때문에 말이에요. 영숙의 말에 미라는 어지러워졌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석의 친절함, 배려, 따뜻한 말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그럼 그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미라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영숙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미라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준석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감정이 진짜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준석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까?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준석이 평소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미란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많이 힘드세요? 일요일 약속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석의 배려가 진심인지 아니면 죄책감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버스에 타서도 평소와 달리 대화가 어색했어요. 미란이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웠고 준석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미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준석은 더 이상 묻진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란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혜야, 엄마야. 엄마, 왜 목소리가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시간 되니? 엄마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지혜는 바로 집에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가 봅니다. 1시간 후 지혜가 도착했을 때 미란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준석과의 만남부터 영숙이 알아낸 사실까지.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빠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 사진까지 있었어. 그럼 일부러 엄마한테 접근한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지혜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당장 그 사람과 연락 끊으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엄마, 너무 순진하세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지혜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갖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준석이 정말로 저를 속인 걸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 고민했어요. 내일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약속을 취소해야 할까? 아니면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할까? 오후에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란 씨, 어젯밤에 더 알아봤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 맞아요. 회사 동료들 증언도 있어요. 영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속인 거네요? 미안해요, 미란 씨. 제가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준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만남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직접 따져 묻기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일찍 나와서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봤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정확히 2시에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코스모스였습니다. 미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미란 씨, 늦지 않았죠? 길에서 꽃을 사왔어요. 예쁘죠? 준석의 밝은 모습을 보니 미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곧 이 웃음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예뻐요. 미란은 꽃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석이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미란 씨,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미란의 진지한 톤에 준석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준석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를 처음 본 게 정말 그 버스에서였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준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 혹시 뭘 아시는 건가요? 2005년 준석 씨 회사가 부도 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 제 남편이 보증을 섰었죠. 미란의 말에 준석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정말이네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준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미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우연히 미란 씨를 갔을 때 꼭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버스에서 만난 것도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만 그랬어요. 나중에는 정말로 미란 씨가 좋아졌어요. 거짓말 마세요. 언제부터 진심인 줄 어떻게 믿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제발 들어보세요.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요? 20년 전에 제 가정을 파기한 장본인이 저한테 접근해서 노란한 거잖아요. 준석이 일어서서 미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란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미란 씨에 대한 마음은 진짜예요.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 씨,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설명할게요. 설명은 20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준석이 미란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미란은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세요.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미란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죄책감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미란의 말에 준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런 건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사업 망해서 술 마시고 폭력 휘두르고 결국 이혼까지 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준석 씨였어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랑한다고요? 미란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다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미라는 받았던 꽃다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예쁜 코스모스가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버스도 다른 걸 타세요. 미란 씨,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제가 왜 준석 씨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라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준석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일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미란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준석도 따라오려고 했지만 미란이 갑자기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준석은 멈춰섰어요. 미란의 등이 멀어져 가는 걸 바라만 보았습니다. 미란은 한강공원을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미라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화장도 엉망이었습니다. 59살 여자가 사랑에 속아서 우는 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미라는 모든 걸 후회했습니다. 준석을 믿었던 것, 설렘을 느꼈던 것, 행복했던 것까지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에는 준석에게서 몇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다른 배신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미라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도 세무서에 나가기 싫었어요. 준석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병가를 냈어요. 몸살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원룸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계속 되돌아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부터 한강공원에서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다 거짓이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같았던 모든 순간들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준석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루에 몇 통씩 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어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요일에는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미란 씨, 괜찮아요?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고 하던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그 일 때문이에요? 일요일에 만나셨지요? 미라는 대답하기 싫었어요. 영숙에게 모든 걸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미란 씨, 혼자 있지 말고 나와요. 제가 찾아갈게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라는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딸 지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혜가 들어오자 미라는 당황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고 지내서 모습이 엉망이었거든요. 지혜야, 왜 갑자기 왔어?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 걱정되어서요. 회사에서 병가개편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엄마, 많이 힘드셨구나. 그 사람 때문이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 앞에서까지 강한 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에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미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혜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인정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보기 싫었거든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59살에도 이렇게 속을 줄이야. 미라는 자신에 실망하고 있었어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이틀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해주고 집안 정리도 해줬습니다. 미라는 딸의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이 나아졌어요. 지혜야, 고마워.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힘들 때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딸의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지혜가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미란도 내일부터는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더 쉬셔도 돼요. 이제 괜찮아.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혹시 그 사람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혜는 준석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목요일 저녁, 미라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목욕을 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이번엔 절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과는 달랐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고요한 마음으로 지나간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준석과의 만남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까지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동안 잊고 있던 설레임과 기쁨을 다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경험도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라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준석을 만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있었어요. 지혜가 보여준 사랑과 관심이 미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출근 첫날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준석을 만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시간대 버스를 타면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말대로 다른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무서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팠다고 했더니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미라 씨, 많이 나아지셨어요?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이제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영숙을 미란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란 씨,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그분 만나신 거죠? 어떻게 됐어요? 미라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숙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라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준석이 없는 버스 시간, 혼자 먹는 점심, 조용한 저녁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라는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사당역 근처 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미라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노인들의 대화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그때 옆 벤치에서 대화하는 할아버지 두 분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해. 20년 동안 꾸준히 도와주고 있다니. 맞아. 우리 아들이 그때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챙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본인 회사도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미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아는 준석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참 힘들었을 거야. 자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는 거겠지. 죄책감도 있고. 할아버지들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라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요즘도 매달 돈을 보내준다더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마음이 고마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도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석이 지금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자리를 떠나자 미라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아는 준석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면이 있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라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석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면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미라는 용기를 내서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영숙 씨,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1시간 후 영숙과 만나서 미라는 어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름이 같고 상황도 비슷해서요.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영숙은 며칠 후에 확실한 정보를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미라는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영숙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란 씨,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 이준석 씨가 맞아요. 정말이에요?
네, 2005년 이후로 계속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대요. 매달 일정 금액씩 보내주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도 소개해준다고 해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석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본인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최소한으로만 생활하고 있대요. 거의 모든 수입을 다른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본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미란 씨, 혹시 그분이 미란 씨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영숙의 말에 미라는 생각에 잠겼어요. 준석이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인 걸 정당화할 순 없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혼란스러웠어요. 준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면 자신에게도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석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미라는 예전에 타던 시간대 버스를 탔습니다. 혹시 준석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승객에게 우연히 정보를 얻게 된 거죠.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 그 이준석 씨 말이야. 정말 고마운 분이야. 우리 집 월세도 도와주고. 아니야,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항상 은행으로 보내주시거든. 그런데 메모에는 항상 미안하다고 써 있어. 미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석이 정말로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무서에 도착해서도 미란은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준석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물론 처음에 속인 건 잘못이었지만 그 이후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점심시간에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준석과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미라는 준석에게 연락하기 위해 오래된 문자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 메시지를 썼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준석이 답장을 할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을 포기했을까요? 1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미라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대화할 기회는 생긴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사당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준석이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답장이 올지 몰랐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라는 그 앞에 앉으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준석 씨, 지난 20년 동안 다른 분들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석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정말인가요? 준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2005년에 제 회사가 망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법적으로는 제 책임이 아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미라는 준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에게 접근한 것도 같은 이유였나요? 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란 씨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나요? 아니에요.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에서 보게 된 거예요. 준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날에는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네. 미란 씨와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좋아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요. 미란은 준석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속인 걸 알고 나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로 소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속상했던 거예요. 미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인정했습니다. 미란 씨,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로 솔직하게요. 준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란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 씨, 20년 전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영숙 씨한테 들었거든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숨길 필요가 있었나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미란 씨가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석의 솔직한 고백에 미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준석 씨, 저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다른 분들을 도우신 마음은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도 나중에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란의 말에 준석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준석 씨, 우리는 너무 무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 일이 우리 사이에 항상 있을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준석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란 씨,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준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하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쉬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미라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준석의 진심도 확인했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준석도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미란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오늘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많이 편해졌어. 그리고 후회도 없어. 미라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이제 6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무서 임시직을 그만두고 사당역 근처의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가을향기였어요. 준석과의 만남이 가을에 시작되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꽃집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꽃을 사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꽃들을 비쳤습니다. 코스모스, 국화, 해바라기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김할머니였습니다. 75살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미란 씨, 오늘도 예쁘네. 나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 꽃 보면 마음이 좋아져서 말이야. 김할머니는 꽃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셨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럭저럭 살지 뭐. 그런데 미란 씨는 정말 달라졌네. 작년에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김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미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자 영숙이 찾아왔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꽃집에 들러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미란 씨, 오늘 손님 많네요. 꽃집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영숙은 미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 요즘 새로운 만남은 없어요? 꽃집에 오는 남자분들 중에 괜찮은 분도 있던데. 아직은 생각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미라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의 경험을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모녀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 오늘도 바쁘시네요. 꽃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대덕분이야. 지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지혜가 사업 자금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줬거든요. 덕분에 꽃집을 열 수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 오후 2시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조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혼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꽃 한 송이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색결로 드릴까요? 빨간색으로 주세요. 오늘이 제 아내 기일이거든요. 미라는 가장 예쁜 빨간 장미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전해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서 꽃꽂이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나요? 시간이 많아서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저도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미라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혼자 지내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돌아가신 후에 미라는 영숙과 이야기했어요. 영숙 씨, 우리 꽃집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어떤 모임이요? 꽃꽂이도 배우고 차도 마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이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오후 4시에는 또 다른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박미란 씨 맞으세요? 꽃 배달 왔어요. 미라는 놀랐어요. 누가 자신에게 꽃을 보냈을까요? 카드를 읽어보니 준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의 꽃집 개업을 축하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미라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준석이의 자신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생각했어요. 1년 전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세무서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꿈도 없었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만의 가게가 있었고 계획도 있었어요. 시니어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았을 때 미라는 웃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생기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꽃집에 오신 할머니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정말 많구나. 혼자 계시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말이다. 영숙 씨 말처럼 정말로 시니어 모임을 만들어 볼까? 꽃꽂이도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을. 준석 씨에게서 온 꽃다발도 고마웠다. 이제는 그 이름을 들어도 아프지 않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 같다. 미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누가 꽃집에 찾아올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미라는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지면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60살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